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 관포지규란 관중과 포수가 사이와 같은 사귐이란 뜻으로 시세를 떠나 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일컫는 말이다. 기원전 7세기 중국 춘추시대 초엽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가 있었다. 이들은 충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어른이 되어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살림에 여유가 있었던 포수가는 돈을 대고 살림이 빈궁하여 가진 게 없었던 관중은 장사를 하였다. 이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는데 이익금을 관중이 포수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이 많았다. 어떤 때는 관중이 포수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익금을 몽땅 가져가 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중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포수가에게 와서 고자질하였다. 그런데 포수가의 대답은 의외였다. 관중은 집안 형편이 어렵고 식구도 많아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테니 당연히 더 가져가야겠지요. 얼마 후 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전쟁터로 불려나갔다.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자 관중은 혼자서 3번이나 도망을 쳤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관중을 비급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자 관중에게는 늙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가 먼저 죽으면 어머님은 어떻게 합니까? 관중은 비급하게 도망친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포수가는 관중을 편들고 나섰다. 그 후 관중이 왕자 규의 측근으로, 포수가가 규의 이복 동생인 소백의 측근으로 있을 때 규의 아버지 양공이 사촌 동생 공손무지에게 시해되자 관중과 포수가는 각각 자신이 모시는 왕자와 함께 이웃 노나라와 그 나라로 망명했다. 이듬해 공손무지가 살해되자 두 공자는 왕자를 다투어 귀국 서둘렀고 관중과 포수가는 본의 아니게 정적이 되었다. 관중은 그때 소백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관중은 소백이 죽었다고 허위 보고를 하여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벌이게 하였다. 이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총명하기는 하지만 음흉한 규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소백이 먼저 귀국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늘 자신에게 양보만 하는 포수가에 대한 관중의 목숨을 건 배려였다. 소백은 먼저 귀국하여 환공이라 일컫고 노나라의 공자 규의 처형과 아울러 관중의 압송을 요구했다. 환공이 압송된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수가는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제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할 것이오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은 황공은 신뢰하는 포수가의 신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겼다. 이윽고 재상이 된 관중은 과연 대정치가다운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난다고 한 관중의 유명한 정치 철학이 말해주듯 그는 국민 경제의 안정에 입각한 덕본주의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황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첫 패자로 군림케 하였다. 이 같은 정치적인 성공은 환공의 관용과 관중의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관중에 대한 포수가의 변함없는 우정에 있었다. 그래서 관중은 훗날 포수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수료하고 있다. 나는 젊어서 포수가와 장사를 할 때 늘 입금을 내가 더 많이 차지했었으나 그는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를 위해 한 사업이 실패하여 그를 궁지에 빠뜨린 일이 있었지만 나를 용렬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일에는 성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벼슬길에 나갔다가는 물러나곤 했었지만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 운이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싸움터에서도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 노모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이다.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수가. 상식이 많거나 하되 지심이 능기인구.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명심보감.